네, 한국노총의 노사정의 참여를 촉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쫓아다니며 괴롭히냐. 6달이나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며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묶어놓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여성과 숨진 남성의 가족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성 측은 남성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스토킹이 폭력과 살인 같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있었던 사건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파트에서 한 20대 여성이 복도를 나와 계단으로 빠르게 걸어나갑니다. 얼마 뒤 전화를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화면 속 여성인 23살 남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4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김 씨가 과도하게 교제를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씨는 미용실에서 알게 된 남 씨에게 많게는 하루 10여 차례 전화를 하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 측은 남 씨를 좋아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이 남성을 살해한 20대 여성, 이제 40대 남성이었죠.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좀 다른 스토킹 사건과 만약에 스토킹이 맞다면 좀 특이한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거죠. 의자에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쇼킹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이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10번 찍어 안 넘어갈 도끼 없다. 안 넘어갈 나무 없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게 더 위험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심에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상대가 때문에 나이도 훨씬 많고 남성이고 그렇습니다. 하면 위협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도 구애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애를 하는데 어떤 것은 뭐 스토킹이고 어떤 것은 그냥 일반 구애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은 없습니다. 뭐 경찰청에서 한 번, 두 번은 괜찮다. 3번 이상은 이건 스토킹이다 하는데 그걸 갖고 스토킹이라고 판별하면 안 되고요. 스토킹은 내가 싫은데 자꾸 귀찮게 따라붙으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공포심, 불안함감을 느끼거든요. 이거는 협박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여자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스토킹의 유형도 좀 다양하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 전화 문자 메시지로 당신 사랑한다, 나와 결혼하자 계속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번 이상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배회합니다. 집 주변에 오는 건 상당히 위협죠. 그렇죠.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죠. 또 그런 나머지 또 못 가게 막으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합니다. 내가 너와 사귀고 있다. 결혼할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유포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진,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SNS 통해서 유포를 해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남자하고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야말로 진짜 범죄인데, 그런 것은 범죄인데요.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까운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76% 차지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낯선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추근덕거리는 거거든요. 또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이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했는데 자꾸 살자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제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궁금한데요. 이 과도한 애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상대는 원치 않는데도 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믿는 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강력범죄, 살인이나 협박이나 납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떤 그런 스토킹 피해 사례들을 좀
접해보셨습니까? 예, 그 학원에서 학원 원생이 네. 이 여자 강사를 좋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교생 실습 나온, 네. 예, 교생을 갖다가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참 같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곤란할 것 같아요.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직장에 또 나쁜 소문을 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거 갖고 와라. 그리고 이건 죄가 안 된다. 경범죄뿐이 죄가 안 된다. 네. 고소해라. 신변 보호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자에게 직접 증거를 수집해와라 이런 말을 듣기 그렇습니다. 일쑤죠. 예, 예. 네. 그런데 증거 수집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뭐 애정 문제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지 경찰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큰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면은. 예. 제가 경찰서장 재직할 때는 네.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일단 피해자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해자의 연락전화와 인상증을 따가지고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던가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경고를 줬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은 당신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경고.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에 남녀 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신체적인 폭행 협박이 없지 않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토커는 피해자는 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입거든요. 그렇죠. 저는 육체적인 잠재적 가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진단서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상해보다 더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스토킹 네. 보복을 당할까봐 이제 신고도 쉽게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고해봤자 경찰이 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신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 작년 10월 1일부터 뭐 했냐면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라는 걸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면은 이 호출기를 갖다가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상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조치는 아닌 거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전화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네. 경고성 메시지를 좀 주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들을 받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네. 네. 1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커의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뭐 허위사실 유포하면 명예훼손, 네. 폭행을 하면은 폭행, 협박 또는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속 그 뭐 사랑한다 한다고 하면은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피해자한테 갖고 와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범죄로만 처벌되기에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개선돼야 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책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가해자를부터 면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차단을 시키고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보호와 감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지금도 이 스토킹 범죄에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은 경찰서나 가까운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